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버스가 대선 국면에서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앞서서 또 보도한 덕분에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동 대표와 관련돼서 이 통신조회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아무튼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사실 그 언론인들 중심으로 또 해서 언론인이 통화한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통신조회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2021년 공수처 때의 이 통신조회와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번에는 그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규모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 내용을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실제 당사자인 이진동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이 프로그램 제목은 이진동의 속터뷰인데, 이진동에 대한 속터뷰가 오늘 되기 위해서 제가 대리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진동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쑥스럽네요. 근데 또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가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피해자니까 이거를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그렇죠. 박 앵커가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혼자서 이거를 막 1시간 내내 네. 설명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네. 또 도우미로 네. 이렇게 거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할 사람은 뭐 중앙지검장, 반부패 수사부장, 뭐 대검 대변인들 혹은 뭐 이원석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더 상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근에 언론에 등장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들 몇 명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 후보 4명 중에 이진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봤거든요. 네. 실제로 대표님 얼굴을 갖다 꼈더라고요. 지금 이진동 대구고검장이죠. 그렇죠. 예. 예. 네. 거기 대구고검장인데 저랑 동명이인입니다. 예. 한자가 틀려요. 예. 중간 가운데 예. 진짜가 틀립니다. 예. 저는 이제 한자로 쓰면 예. 진정할 진짜를 쓰고, 거기는 예. 나갈 진짜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한자 이름은 다른데, 예. 우리 한글로 보면 동명이인이죠. 예. 근데 갑자기 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연락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축하 전화를 엄청 많이 총장 되는 거 아니냐고요? 축하 전화를 받아서 저는 예. 이제 거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입장문 준비 중이다. 예. 그래서 첫 입장문은 아마 예. 최상병 사건 수사회합 의혹, 예. 예. 그리고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예. 주가 조작 예. 의혹에 대한 예. 성역 없는 수사, 예. 이렇게 입장문 하겠다. 발표할 거다. 예. 이런 농담도 했는데, 예. 예. 근데 KBS가 그거를 3번을 오보를 했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네. 초기 보도만 받아봐서 속보라고 나온 것만 봤습니다. 네. 뭐 같은 언론이지만 진짜 KBS가 미쳤나 봅니다. 이거는 너무 이런 실수하기가. 어이없는 실수고 황당 실수인데, 예. 처음에는 제 사진이 올라왔는데 예. 네 번째 제 사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예. 근데 그 누군가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수정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사진이 3번째로 갔어요. 제가 받은 건 그럼 3번째네요. 네, 세 번째 있었어요. 그게 2번째 오보입니다. 세 번째로 갔다가 예. 또 누군가가 잘못됐다가 하니까 그 사진, 예. 제 사진 올라간 부분에 예. 이제 다른 사람을, 진짜 이진동을 예. 갖다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예. 이진동 대구검장 사진을. 예. 근데 그 자리에 예. 처음 사진이 신자용 검찰국장 사진이 예. 첫 사진이었어요. 예. 민방위복 입은 사진이. 예. 그런데 세 번째 사진에 뭘 갖다 끼웠냐면 신자용 검찰국장의 양복 입은 사진을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오보예요. 이렇게 3번의 오보를 거치고 나서야 예. 네 번째 진짜 기사가 올라갔어요. 참, 이거 혹시 황당 실수죠. 연락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동명이인 이진동과는 혹시 아시는 사이입니까? 잘 알죠. 그렇습니까? 네, 잘 알죠. 과거에 예. 2005년도에 대가 국정원 안기부 상대로 불법 예. 도청, 예, 민간인 예. 상대 불법 예. 도청 예. 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 기사를 예. 특정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소위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예.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라고도 예. 하는데, 그때 그 수사를 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그 이진동 검사예요? 검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한 주간지인지 모르겠는데 예. 커버 스토리는 이랬구나. 예. 커버 스토리는
그때 이상호 기자도 같이 이제 엑스파일 기사를 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커버 스토리가 이제 그 한 주간지 저하고 이상호 기자가 나온 적이 있었고 예. 또 어느 한 신문인지 주간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두 이진동이 국정원을 뭐 무너뜨렸단가 잡았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 이진동은 기자 이진동 한 명과 예, 검사 이진동 얘기를 하는데 아마 어디 세계일 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그러면은 그 어찌됐든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진동 검사는 이진동 기자라는 존재를 알 거고 이진동 우리 그 대표님도 당연히 이제 이진동 대구고검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다. 서로 알고 있다. 아니 신문에 나왔으니까 알고 그럼요. 있죠. 근데 이제 후보자가 됐는데 뭐 그 정도 아는 거지 제가 또 친하다고 하면 그건 낙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정도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정도로 알고 있다. 저는 사실은 이 오보가 나고 나서 주변 분들이랑 뭐 이렇게 저도 오늘 제가 가볍게 오프닝 토크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하호호 하면서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됐으면 사실 그 언론 지면에 계속 이진동이라는 이름이 노출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진동이 더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 보고 나서 이진동 고검장을 선택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설마 그게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라 그랬냐면 그 서면 증언을 한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 뭐였냐면 제가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농단 사건을 뭐 윤석열, 김의겸, 이진동이 기획을 했다. 탄핵 기획을 했다. 이게 태극기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당시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우종창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걸 써가지고 제가 명예훼손 소송을 했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을. 그때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갔어요. 저는 한 번도 밥이라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 검사라는 사실은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총장 아마 그 사표를 낸 직후였을 거예요. 갔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기자라는 사실만 안다. 그 정도로만 짧게 나왔습니까? 이진동 고검장 저도 이제 이진동 고검장에 대해서 검사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진동 대표 때문에 이진동 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서 물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영향이 없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거 정말 그냥 드라이하게 이 네 분의 면면은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실 테니까 심우정 차관, 임관혁, 신자용, 이진동 이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26기 2명하고 28기 2명이거든요. 근데 뭐 검찰 집단이라는 게 워낙에 기수 문화도 강하고 그래서 뭐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글쎄 이 4명 후보 딱 뜨고 나서 검찰이라는 조직의 생리를 잘 아시는 이진동 대표께서는 누가 그래도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여기서 또 말 잘못하면 찍히잖아요. 그럼 이진동 빼고 얘기할까요? 근데 하여튼 다들 이제 윤석열 사단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신자용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갔던 분인데 이게 이제 한동훈 라인으로도 돼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를 쫓아서 기획검사를 쭉 뒤따라가면서 해왔고 한동훈 당대표가 그때 법무부 장관 취임을 할 때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라인으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신자용 여기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 같이 나가 있었죠. 그래서 다들 전부 네 사람 다 윤석열 사당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부 다 친분 관계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거라고 봐야죠. 저는 차기 검찰총장의 과제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오늘 본 주제 검찰의 무자비한 무분별한 이 통신 조회 관련된 내용을 차기 검찰총장이 또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설명을 하는지 좀 두고 볼 텐데, 자, 일단은 이진동 대표께서도 이 통신조회 사실 통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주변에서 다 받으셨다고 연락을 받으셨겠네요? 저희 이제 뉴스버스 보도가 지난 토요일에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요일부터 저한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전화들이 예. 받은 사람들이 혹시 이거 뉴스버스하고 관련된 뉴스버스 압수수색과 관련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8월 2일에 제가 기사를 쓸까 저희 뉴스버스 기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안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꾸 그걸 뉴스버스가 압수수색도 받고 검찰이 이걸 받고 있다고 하면 예. 얼마나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그거부터 나갔을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날은 좀 있었는데 8월 다음 날 되니까 8월 2일부터 계속 세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전화가. 예. 8월 3일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날 토요일 날 부랴부랴 이제 우리 뉴스버스에서 그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예, 좀 늦은 시간에 내보내시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단지 뉴스버스 몇 사람 주변에 몇 사람이 국한된 게 아니고 예. 엄청나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예. 라는 걸 파악하고 나서 이제 바로 기사를 내보냈죠. 저희 그때 첫 기사를 보면 예. 이미 문서가 공문이 3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예. 2024-87, 2024-116, 2024-117. 예. 그래서 이 3건의 문건을 예. 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이상 3건 이상으로 지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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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문 3건에 의해서 예. 정말 수천 명, 예. 뭐 수만 명까지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예. 통신 조회를 당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목요일, 금요일 아마 그 즈음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걸 따라왔고 사실은 8월 2일이 예. 한꺼번에 통보되기 시작한 날이 금요일일 겁니다. 아마. 예. 네. 근데 맨 처음에는 미디어스 보도가 제일 먼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전국 언론노조나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기자들도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정말 근데 드라이한 보도였는데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가 나오고 가장 상세한 보도는 뉴스버스에서 문건까지 딱 네. 실어가지고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 세 가지 보도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느꼈던 것은 이건 이제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분들께서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이건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한 건지 혹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인으로 간 건지 이제 이 순서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건 좀 바로 잡아보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크게 확산된 논란이 확산된 거는 이재명 전 대표가 예.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통신 사찰 예. 이게 통신 조회가 유행한 모양이다 이렇게 예. 올렸고 뭐 시간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추미애 의원이 예. 올리면서 정치 사찰이라고 해서 올렸잖아요. 예.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에 통신 사실 통지 받은 거 올리면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이게 통신 사찰 논란이 점점 커졌지만 예. 실제는 언론인들이 중심인 거죠. 네. 예,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정치인들한테까지 간 거라고 봐야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지금 이름 지어가지고 하는 수사 예.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예. 검찰에서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통신 조회를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이재명 중심으로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튜브들도 있더라고요.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 이재명 중심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아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다 했고 시작된 수사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들이 이름 붙이기를 희대의 대선 공작이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그리고 경향신문, 뉴스타파 이런 어떤 소위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언론 뒤에 김만배와 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중에서는 그 당시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어떤 선거 캠프 그리고 뭐 화천대 UTF-팀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에. 이쪽하고 연결이 됐을 거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계속 찾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 통화 내역을 뒤진 다음에 그걸 가입자 정보 조회를 통신 조회를 하면 거기서 누군가 정치인이 나왔다. 민주당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 또 통신 내역을 보고 통화 내역을 해서 또 통신 가입자 정보를 하고 2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은 무차별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또는 민주당과의 연결고리 접점을 찾으려고 한 수사였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언론인 중심으로 시작돼갖고 뻗어나갔지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를 중심으로 한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일단 외피적으로 드러난 이 어떤 사건의 부분을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실 때 이진동 대표님 주변만 하더라도 몇백 명이라고 저희 말씀하신 몇백 명 거죠? 되죠. 그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예. 지인들하고 예. 한 20여 명 넘게 들어있는데 예. 한두 명 빼고는 다 털렸어요. 거기서 다 털렸고 본인들이 다 신고를 하니까 아 나도 예. 당했는데 혹시 안 당한 사람 예. 나는 왜 빠졌지 이런 사람도 있고 예. 한두 명이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가족들은 다 예. 당연히 다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 어머니, 형, 동생 예.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분들 보면 예. 4천, 5천 예.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리고 저 토요일 날은 고등학교 동문 카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예. 나도 받았다 이러는. 나도 받았다, 나도 예. 받았다. 그래서 다 보니까 예. 그런 거 저 이제 그 동문들은 다 알죠. 예. 그러니까 뉴스버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압수수색 당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야 뉴스버스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사실 통지를 받은 걸로 다 알죠. 네. 그러면 이진동 대표님 주변이 그 정도로 많다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뭐 경향, 뉴스타파, 한겨레, 오마이 많잖아요. 그럼 그 언론인들 숫자만 우리가 상정해 보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몇천 명, 저는 수만 명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천 단위가 아니고 만 단위.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1월 4일하고 이제 좀 다시 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이 되겠지만 네네네네. 1월 4일과 1월 5일에 통지된 것만 조회한 통신사가 네, 이렇게 예. 조회했다고 예, 예. 한 게 지금 통지된 거잖아요. 그죠 7개월 만에. 1월 4일과 1월 5일에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통지들은 사실 통지들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2023년 작년 12월 29일이 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실 통지를 해주도록 법이 바뀌어서 예. 첫 통지가 된 거예요. 아 원래는 그러면 기존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죠. 예. 작년 12월 29일 날 법이 바뀝니다. 이걸 예.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예. 이렇게 통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예. 원래는 30일 이내 해야 되는데 예.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예. 이게 이 법이 신설된 게 2023년 1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고 예. 처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법이 아까 제가 2023년 12월 29일 날 바뀌고 예. 이 통신 조회한 것들은 1월 4일, 1월 5일이잖아요. 예. 법이 바뀐 직후에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법이 바뀌기 직전에 예. 수사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2023년 9월 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뉴스타파가 압수수색 당한 거는 예. 9월 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때 수사할 때 하지 예. 수사 한참 하다가 뒤에 하지는 않잖아요. 예. 저는 이미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예. 이미 통신 조회를 다 했다. 통지만 안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26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12월 26일 날.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1월 5일 날 한참 수사할 때 포렌식 할 때 예. 1월 4일, 1월 5일은 제 포렌식이 제가 검찰청 나가서 계속 포렌식 할 때예요. 예. 한쪽에선 포렌식하고 한쪽에서 통신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예. 이게 지금 막 여러 언론사를 한 게 아니라 예. 뉴스버스 하나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시기로 하고, 보면 시기로 보면.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기사를 썼던 전혁수 기자 예. 하고 나간 뭐 이제 예. 윤모 기자 예. 이렇게 저까지 해서 예. 이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신 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정 기자가 미디어스 출신이잖아요. 예. 그 전에 전혁수 기자요. 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스들도 다 털리고 다 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과거의 대선 국면에서 정 기자가 예. 이재명 검증, 예.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검증도 하고 이재명 검증도 하는 예. 기사를 썼는데 예. 이재명 검증 기사를 예. 뭐 여러 건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예. 당연히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 여러 번 했죠. 예. 그때만 해도.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걸 가지고 한 건지 아닌지 예. 모르지만 예.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자 그러면 예. 이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따지자 그러면 수만 건에 이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건이 아니라 이제 수만 건까지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안에서 어떤 규모로 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한 거지 예. 사찰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해야 예. 국민들이 신뢰하거나 믿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 공개하지도 않고 그죠. 적법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죠. 수사 절차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수사 절차여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 대상 그렇죠. 어떠한 대상만 놓고 정당하게 수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상대방 어떤 누구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통신 조회를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뭐 사돈의 팔촌이나 가족이나 전혀 상관없는 뭐 10대 뭐 자녀들까지 다 뒤진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제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건 통화 내역. 예. 통화 내역이라 하면 예. 뭐냐면 예. 저하고 우리 박앵커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은 안 나오지만 박앵커 예. 전화번호가 나오면서 몇 월 며칠 몇 시 예. 어느 정도 통화했다는 통화했는지 하고 나오면서 예. 발신을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럼 기지국 예. 어디서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게 통화 내역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잖아요. 예. 상대방이 누군지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이 통화 내역을 이렇게 받으면 예. 거기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개인 정보가 없단 말씀이시죠? 아니 이름이 없어. 전화번호만 번호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요. 예. 어. 그럼 번호만 있으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하는 게 통신 조회다. 그렇죠. 그래야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고 그래야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네. 또 하는 경우는 수사할 때 전화번호를 누군가가 내가 발신 번호로 예. 이런 번호를 받았는데 나를 예. 협박하더라 네. 라고 할 때는 이런 신고를 받으면 그 번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맞지만 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그 외국 사례들을 보면 외국의 통신 회사들이나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말고도 서구를 가보면 뭐 개인정보에 워낙에 민감하니까 통신사들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회사는 잘 안 내주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예. 이 아까 가입자 정보도 아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신사가 그냥 검찰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런 수사나 재판 그리고 예. 형 집행을 위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에서 예. 요청을 하면 네. 통신사는 줄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선택사항이네요? 따라야 한다가 아니고 선택사항이네. 선택사항이죠. 예. 예. 근데 통신사들은 지금 뭐냐면 기계적으로 줘요. 이 음. 뭐 10건 요건 100건 요건 수천 건 요건 간에 예. 통신사에서 오면 그거 예. 주르륵 다 줘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문 예. 2024-87 그리고 2024-116, 117 이 세 건의 공문에 예. 보통은 이제 보낼 때 뭐냐면 예. 한 사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예. 보통 한 10건 정도 한다든가 전화번호. 예. 아까 정상적인 수사라면 예. 특정을 의심해봐야 될 만한 번호를 특정을 해서 예. 이걸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백 건씩 하지를 않아요. 예. 예. 공문에다 근데 이제 통화 내역을 전부 저 같은 경우는 1년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통화 내역에 나온 예. 아무래도 그 전화번호를 전부를 엑셀 파일로 다 넣어가지고 통신사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또 빈도 높게 통화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럼 빈도 높게 통화한 사람은 그 사람을 또 통화 내역을 예. 또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 또 전화번호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것도 같이. 우르르 넣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정치인이고 막 일반인들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커뮤니티에 각종 그 제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하등 관계가 없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우리 택배 같은 거 들어가죠.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걸 우리가 만약에 이제 못 받게 되면은 기사님들이 계속 전화를 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랑 통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오갔다. 이제 그런 부재중 통화나 이런 것까지 다 그냥 싹 다 한꺼번에 퉁으로. 이제 여러 차례 통화가 된 사람이라면 택배 아. 기사도 통화 내역을 추적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정말 있어요. 놀랄 노짜겠네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예. 뉴스버스가 예. 한 4건을 검찰이 문제 삼는 게 4건인데 예. 이 4건 보도가 언제냐면 2021년 9월 10월이에요. 10월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보도와 일도 관계없는 지인들 예. 뭐 부산에 사는 지인들 뭐 예.
부산에 사니까 좀 관련이 있나? 예. 근데 그런 지인들 플러스 고교 동문들, 중학교 동창들, 친구들 이런 다 터졌잖아요. 어쩌다 한 번 통화한 사람도 아마- 그 기간 내에 다 털린 거예요? 아마 택배 기사도 있을 거고요. 예, 참. 있을 거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통신 사실 조회를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상병 사건 예. 기자들이 막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격노한 날 뭐 장관은 누구랑 통화하고 대통령은 예. 또 사건 기록을 회수한 날 예. 대통령이 예. 국방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했다. 예. 예. 그 해외 출장 가 있는데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때 뭐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이 되고 막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 근거들이 뭐냐면 통화 내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네, 영장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공수처나 이런 데 수사가 돼가지고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측에서 변호를 하려 그러면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으니까 변호를 하려 그러면 그 내용이 필요한 거지, 기록이.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측에서 군사법원에 그럼 당신들이 추적한 기록, 이종섭 장관의 이 통화 내역을 공수처에 수사했을 테니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 이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록들이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기록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화 내역이거든요. 그거 갖고 계시는구나. 예. 네. 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 이게 쭉 번호들이 있어요. 아마 예. 이렇게도 번호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처리는 안 했지만 예. 워낙 작으니까 카메라 예. 안 보일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예. 이게 이제 통화 일자, 예. 일자. 그리고 통화 시각, 예. 그리고 통화 시간 예. 이렇게 나오면서 예. 발신 번호 그리고 상대방 번호. 이게 이제 이종섭 장관 거니까 발신 번호는 예. 이종섭 장관 거고 상대방 번호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에 가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는 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역발신이라 그래요. 예. 역발신은 상대방이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발신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상대방 번호가 나오고 받는 번호가 나와요. 이게 이 오른쪽에 이제 이종섭 장관 번호고 이게 건 사람 번호. 예. 근데 여기 보면 예.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예. 이름이 없으면 누구 전화번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밖에 계신 분들은 그 이름을 다 이게 어떤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서 제공해갖고 기사를 쓴 것처럼 보지만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전화번호를 기자들이 일일이 다 추적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예. 국방부 고위 관료고 예. 대통령이고 하니까 예. 기자들끼리 또 맞춰봐요, 전화번호를. 혹시 예. 이 번호 누구 예. 건지 아냐고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이렇게 또 전화번호를 갖고 예. 사람 이름을 넣어서 예.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만들어요. 예. 내부에서 이제 다 찾아가지고. 예.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기자들이 찾아낸 번호도 있고 예. 못 찾아낸 번호도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취재할 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예. 검사들은 수사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 검사를 또 당연히 모르죠. 이걸 받아가지고는. 예. 검사들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 이 번호를 줄줄이 따가지고 예. 통신사에 보내는 거예요. 예.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냐고. 예. 기자들은 애써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찾지만 예. 검사들은 통신사에서 아까 말한 예.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해서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입자 정보는 영장 받을 필요가 없고 예. 이거는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왜 영장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보면 막 기지국 같은 게 나와요. 거기 이제 장소가 나온단 말씀이시죠? 장소도 나오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게. 네. 그런데 여기 딱 이제 그 가입자 정보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여기에 이름이 쓰여졌으면 전화번호만 했을 때는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다 예. 통화한 사람이. 예. 근데 가입자 정보 여기다 이 전화번호에 옆에다 이름을 다 넣기 시작해봐요. 음. 그러면 누구와 누구랑 누가 여기 이종섭 장관 기록이니까 예. 이종섭 장관이 누구와 얼마나 예. 언제 어디 또 뭐 어디 어디에 주변에서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 기록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예. 8월 2일 날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서 회수된 날이 있었잖아요. 예. 그날이 8월 2일이거든요. 예. 작년 8월 2일이죠. 근데 작년 8월 2일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발신을 해서 전화번호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받았고, 거거든요. 그 시간이 12시 07분 44초에 그리고 한 번, 12시 43분 16초에 두 번, 예. 두 번째, 12시 57분 36초에 세 번째. 근데 어디서 했냐? 용산구 한남동 뭐 어느 빌딩 예. 기지국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용산구 한남동 이 기지국이 관할하는 데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8월 2일 날 대통령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 있었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예. 12시에. 예. 근데 이날이 이제 휴가 첫날이에요. 작년에. 예. 그래서 그 잼버리 간 날이에요. 예. 근데 잼버리 가기 전이니까 통화를 했던가는 거죠. 예. 했고 12시 무렵에 관저에 있다는 동선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예. 동선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고 예. 대통령이 12시 무렵에 관저에 있었네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에 두고 만약에 이 통신 조회나 통신 내역을 다 받아와서 조합을 맞춰 보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 자체로도 동선, 시각 뭐 이게 나와버리면 이것도 사찰인데 기자들은 기사를 쓰니까 그 기사를 쓰기 전에 누구와 통화했고 언제 어디에서 통화했는지를 만약에 검찰이 알게 된다 하면 제보자도 특정이 되고 이런 게 다 맞춰지는 거네요. 그렇죠. 알게 된다면이 아니라 그거 알아보려고 예. 통신 가입자 정보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영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니까 자기들 집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다 했잖아요. 예. 다 해갔잖아요. 예. 그게 12월 26일이에요. 갖고 갔는데 우선은 그 전에 하는 게 휴대폰 포렌식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 전에 하는 게 통화 내역 같은 걸 다 받아요. 예.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예. 한 1년치 받았겠죠. 예. 보관기간이 1년이니까. 그래 받아서 이제 이미 통화 내역이 이렇게 나오면 예. 그걸 알아보려면 누구랑 통화를 자주 하는지 알아보려면 예. 가입자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입자 정보를 받아서 예. 여기다가 자기들이 이제 줄줄이 다 넣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예. 누구랑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관련된 기사를 날짜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이렇게 또 갖다가 옆에다 대입시켜서 표를 하나 만든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박앵커 얘기한 대로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누구랑 얼마나 빈도 높게 전화를 했구나. 이게 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취재원이구나. 유추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비실명 보도를 할 때 뭐 그렇죠. KC, 고검장급 AC. 뭐 검사장급 누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AC, BC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무차별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검찰이 그것 말고 알고 누구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거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 관계라든가 사생활 같은 측면도 예. 이 통화 내역하고 가입자 수 있죠. 정보하고 예. 결합시키면 예.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인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검찰이 도대체 뭘 알고 싶어서 뭘 알려고 예. 무차별로 했느냐 이런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수사 절차에 의해서 수사만 필요한 부분만 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무차별로 통신 조회를 한 걸로 볼 때는 예. 의심스럽죠. 너그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듣고 나니까 사찰인 거죠. 사찰이죠. 네, 사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자가 이제 보니까 제가 정치인들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주 통화한 내용도 없지만 예. 자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번, 언제, 어디서 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언론 입장에서 언론 사찰이 되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 사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치인이 어디 가서 저 통화할 때 어디 여의도 식당에 어디에 있었네?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었네? 이게 기지국이 다 나오잖아요. 예. 이게 여의도가 아닌 어디 다른 데 있었는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예.
정치 사찰도 되고 언론 사찰도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악의적으로 검사들이 이제 뭐 그림 하나 그려보자라고 한다면 이거 충분히 이거 언론에 선택적으로 흘려가지고 기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걸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거죠. 통화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인데 예. 얘들이 1년만 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러냐면 가입자 정보는 예. 이 통화 내역은 지금 허용돼 있는 게 보관 허용돼 있는 게 1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진앱 보도를 했잖아요. 예. 휴대폰을 앞서 가지고 통째로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전화번호 통화 내역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 또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보도를 했을 때 예. 2021년 9월 달에 보도를 했는데 예. 뭐 어떤 다른 시민단체에서 아마 어느 쪽에 이거야말로 사주를 받아서 예. 했을 텐데 제보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예. 역고발을 한 거죠. 예. 그럼 그 역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통화 내역을 또 봐요. 예. 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도 1년치를 봤어요, 수사기관이. 예. 검찰이 송치가 됐잖아요. 예. 그럼 그때 또 1년치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 갖다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통신조회를 이번처럼 했다고 하면 알릴 의무도 없고. 아니 이제 그 번호를 갖다가 가입자 정보를 예. 1월 4일 날, 1월 5일 날 했다면 그 번호에 대해서는 알려줘야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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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되는 거죠. 과거 수사 기록에 있는 거, 예. 그때의 어떤 걸 갖다가 전화번호만 떼다가 예. 그때 또 누구랑 통화했는지. 예. 그러면 그걸 보면 또 고발사주 예를 들어서 고발사주 보도 한참 할 때니까 예. 고발사주 보도할 때 누구랑 통화 많이 했네? 이게 다 추정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가입자 정보, 네. 단순 가입자 정보라고 하지만 네. 이렇게 결합됐을 때는 네. 어마어마한 사찰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진동 대표님께서 소위 이제 격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격분할 일이죠. 그러니까 격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언론인에 대한 언론 사찰도 되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야당 사찰도 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는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도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건 뭐 개인정보 침해고 더 나아가서 인권 침해다. 인권 침해죠. 사생활 침해, 통신 그렇죠.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기지국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검찰에서 얘기하길래 하기를 수사 대상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역발신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기지국까지 나와서 다 이 사람도 침해 당하는 거예요. 예. 네,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가 짧은 직이지만 우리 헌법에 우리의 정보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우리가 정보 주체예요. 예. 개인정보보호법 법은 정보 주체라 그래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뭘 갖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그리고 그거를 열람할 권한이 있어요. 열람한 뒤에 삭제를 요구할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보면 검찰에 사실 통지를 받았다는 거는 검찰이 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라는 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아까 이 통신 가입일 해지일 이거 다 개인정보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사실 통지를 받았으면 당신들이 갖고 있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통지를 받은 분들은 항의 전화 겸 무수하게 그러니까 항의 전화를 또 하고 내 정보 삭제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귀찮아하면 안 되죠, 이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사실 통지를 받을 때 보면 문의처 전화번호가 있어요. 1301이 아니고요? 1301을 이제 웹 발신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걸 발신하는 데는 그 통지를 해주는 데는 이제 법에 보면 검찰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대행을 줘요. 한국정보진흥협회인가에다가 또 대행을 줘요. 대행기관이 있어요. 02530의 4924 저 번호인 거죠? 그렇죠. 저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저한테 알려준 사람들 다 적어놨어요. 이게 한 100명 좀 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서번호 2024-87로 온 것도 이건 2024-87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2024-87이잖아요. 근데
이 87의 문의처 번호는 여기 530의 4924인데 예. 4924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4087이 있고 4632도 있어요. 530에 4632, 530에 4087. 같은 회사인데 내선 번호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회사인 거예요? 같은 건 반부패 수사 일부인데 아. 내선 번호는 왜 문의처 번호는 다르냐? 예. 이건 뭘 의미하냐? 예. 문서 번호 하나에게 내선 번호가 3개가 들어갔다. 예. 이건 뭘 의미하냐? 예. 각기 다른 방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같은 반부패 수사부인데. 예. 아. 그러니까 검사실이 각기 다른 검사실에서 박앵커가 맡는 예를 들어서 그 봉지욱 기자를 맡았다. 예, 예. 지금 JTB 이제 뉴스타파 기자죠. 예. 봉지욱 기자를 맡았다. 그럼 그쪽 수사를 해갖고 그 통화 내역을 뒤져서 거기에 나온 예. 전화번호를 예. 취합을 한 것과 예. 저를 담당했던 이제 검사실에 취합한 것과 예. 이 검사실 3개 정도가 지금 이것만 봐도 3개가 움직인 거예요. 예. 자료를 취합해서 문건 하나로 2024-87로 이 문건 하나에 취합을 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수백 건도 더 될 거야. 아마 수천 건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이 문건 하나. 지금까지 확인된 거에 이제 세 가지의 문건이고 번호인데 문서 번호인데 2024-87 문건 하나에 전화번호, 내선 번호가 문의처 번호가 3개라는 거예요, 지금. 예. 확인된 것만. 예. 네. 그리고 2024-116 예.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된 것만 내선 번호가 2개예요. 확인된 것만. 2024-117은 아직은 한 번으로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6개의 방이네요. 여기 중복된 방도 있는데 그래요? 중복된 방도 있는데 여기 중복된 거 하나가 중복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5개. 최소 5개 방에서 움직여서 문서를 취합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검사실이. 야. 다 달려들었네요. 지금 이 자기들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정말 이상한 유령을 놓고 수사를 하는 이 수사에 예. 검사들이 10명이 달라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취합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이제 이 문서로에다 취합해서 이렇게 보낸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 사실통지, 이런 사실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예. 정말 잊지 마시고 검찰청에 문의를 해서 예. 이런 통지 받았는데 예. 나 누구누구인데 내 거 삭제해달라. 예. 그리고 나서 삭제한 거 했다는 거를 확인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문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수만 명이 전화를 해서 예. 확인을 요청을 받아야 예. 다시는 이 수천 명, 수만 명에 대해서 예. 한꺼번에 무차별 통신 조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담당자랑 혹시 통화해 보셨습니까? 저는 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 개인정보인데 막 함부로 볼 수 있나요? 함부로 본 건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규정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정당하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겁니다. 근데 막 뉴스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을 한 것 같은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건 저희가 뭐 따로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얼마나 했는지는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저 혼자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그렇게 나왔으면 혼자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만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는 얼마나 했는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죠. 사건 관련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처럼 상대의 그 전화번호만 보고는 어느 분인지 저희가 몰라서 어느 분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더듬수를 넣으면서 예. 더듬수를 넣으면서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때문에 한 겁니까? 그랬더니 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때문에 했다. 조작 예. 사건 수사 때문에 했다 그래요. 예. 뭐요? 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통화가 되는데 예. 사실은 저 통화를 더듬수 넣으면서 통화를 했던 이유는 예. 실제 몇 건이나 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얘기를 해주던가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뭐 이렇게 수천 건 했다고 나오는데 예. 저 혼자만 한 거예요? 얼마나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 선생님이 알고 싶으신 거는 몇 건 이게 아니시잖아요. 라고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 뭐 그렇게 나왔으면 언론에 나온 게 뭐 비슷하겠죠. 이렇게 말을 끝을 흐리더라고요. 예. 네. 근데 하여튼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전화하시면서 관련된 이제 그 이진동 대표 본인에 대한 내용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취재 차원에서 취재 제 차원에서. 이름을 안 밝히고 아. 그냥 이제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아. 이런 것처럼 더듬술 놓으신 거고. 더듬술을 넣으면서 취재를 해본 거죠. 그럼 그 이후엔 따로 뭐 아직은 안 진동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삭제 요청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정보 공개 요청을 또 다들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예. 열람을 요청하고 어떤 예. 근거에 했는지 예.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그것도 문서로 주게 돼 있어요. 예. 문서로 받고 나서 예. 그 문서에 의해서 또 삭제 요청을 다 전화로 하든지 가서 또 이렇게 문서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이 문자를 받았다고 치고 검찰에게 듣고 싶은 몇 가지의 응답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수사를 하면서 그렇죠. 왜 어떤 왜 혐의로 나를- 하게 됐냐? 굳이 이걸- 왜 나를 조회했냐? 이제 이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근데 번째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로 하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하다가 수사 대상이 된 분의 통화 내역 중에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예. 이걸 가입자 정보를 알아봤는데 예. 지금까지 다른 연락이 없으셨으면 선생님은 관련이 없는 걸로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니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선생님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 30일 이내에 통지해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와서 알려준 거 보니까 제가 무슨 테러의 대상이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만 30일 이후에는 한다면서요. 근데 제가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죠. 여기 보면 가입자 정보를 이렇게 조회했을 경우는 이렇게 사실 통지를 할 때는 나오던 조회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조회 주요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했다는 거예요. 왜 저기서 주민번호도 나오거든요. 예. 주민번호는 안 써놨잖아요. 예. 주민번호를 썼다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털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성명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했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소시키려고 한 거예요? 불성실하게 이렇게 통지한 거예요. 축소 통지한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써줘야 되잖아요. 예. 주민번호도 있고 예. 가입일, 해지일, 예. 주소 예.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축소시켰다. 그렇죠. 축소한 거잖아요. 음. 사용 목적 자체도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해줘야죠. 예. 근데 이 사실은 이거 사실 통지를 문자로 줬는데 예. 원래대로 하려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말하자면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서면으로 하게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놓치실까봐 저 제공받은 자도 예. 원래 검사 이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던가요? 원래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죠. 왜냐하면 검사 한 명 한 명이 개인정보 처리 자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검사는 또 자기들이 항상 얘기할 때는 예. 독립기관이라 그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저기 이제 강백신 들어가거나 수사 일부에 예. 강백신이 아니라 아까 이제 문의처 번호가 제가 예. 이 4087-4632-4924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담당 이게 검사. 검사실 이 방에 검사실이 다 검사의 주인 그 방에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방 검사 이름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게 이제 아까 문의처로 보면 그 검사실만 한 너댓 개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공받은 자의 이름이 다 그러니까요. 다르게 적용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예. 검사 한 명 한 명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반부패 수사 일부 이렇게 될 게 아니라 네. 검사 예를 들면 예. 뭐 조모검사, 조모검사, 예. 윤모검사, 윤모검사 예.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것도 네. 빼놓고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통지 그래서 방법. 앞으로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통지가 됐는데 예. 이걸 기회로 해서 뭐냐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조금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예. 이걸 하면 30일 이내에 했어요. 1월 4일 날, 1월 5일 날 이걸 지금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30일 이내면 최소한 2월 초에는 초에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2월 초에 만약에 했어요. 그럼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는 예. 사찰 문제로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선거 결과도 달라졌을 수 그러면 있죠. 그 예. 뒤에 한 달 뒤에 있었던 예. 총선 예. 난리가 났겠죠. 예. 만약에 그때 이게 나왔었으면 예. 지금 뭐 192대 108일 이게 아니라 예. 한 200 몇 대, 예. 200 몇 대 이렇게 90 몇 석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마 이렇게까지 너무 먼저 나가고 싶지 않은데요. 설마 이 사실을 이런 내용이 검찰 내부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았을까? 전 그 대목도 궁금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알았을까? 이 대목도 궁금하고 뭐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검찰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정치 검찰이라고 자인하는 격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통신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하고 할 때 검사 사인 갖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뭐 당시에 이걸 할 당시에는 그렇죠. 저 한동훈 장관 시절이요, 법무부 장관 시절이죠. 1월 달엔. 예. 아, 그랬겠죠. 예. 근데 그때까지 저기 가지는 않잖아요. 장관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아는데 그건 당연히 알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대통령 하명 수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건 아는 거죠. 언론인 뒤지고 정치인 이재명하고 접점 찾는다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죠. 뭐라도 찾아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권에서는 이걸 총선에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뭐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실제 보도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2월 초에 이 통신 사실 조회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알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 되는 윤석열이다. 거죠. 미친 사람들이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 이 발언 있잖아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공수처가 이거 했다고 지금 책상 꽝꽝 쳐가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게.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이렇게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이때 당시에 저기 김진호 공수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되고 당연히 물러나라고 하고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2월 초에 보도됐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검찰 출신 후보들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엄청난 수세에 몰렸을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좀 가능한 대목이고 뭐 말이 나왔으니까 3분의 2 이상 돼버렸겠죠. 뭐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 사실은 주로 여권에서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되게 가볍게 토스해버렸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도 공수처 때도 했던 거다. 이런 식이거든요. 2021년 공수처와 2024년에 지금 검찰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이게 실제 똑같은 겁니까? 어느 쪽이 더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중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비교할 수는 없고 왜 사찰이라고 보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결합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인 수사는 이 특정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특정하거나 횟수를 특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공수처 수사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였어요. 입건됐었죠. 입건됐죠. 그 입건되면 피의자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피의자였어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다 피의자란 말이에요.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얼마든지 통화 내역도 봐야 되고 이 통화 내역을 보면 여기서 이 시기적으로 해가서 고발 사주 때니까 고발 사주 수사를 공수처가 한 거 아닙니까? 그 무렵에 오고 간 사람들 특정을 해가지고 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조회 내역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많았고.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수사를 막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고발 사주 사건
이라는 게 뭐냐면 2020년도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에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윤석열 검찰총이 선발 수족의 수족노를 하면서 그 눈과 귀 역할을 하던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움직여서 예. 이 사람들을 언론인하고 정치인들 고발해달라고 고발장을 예. 국민에 보내준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무렵에 뭔 사건이 있었냐? 그 채널A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이 채널A 사건하고도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이. 그러니까 그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한 게 고발 사주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도 좀 통신 조회가 된 거예요. 예. 예. 그 언론인들이 주로 이제 조선일보 기자들이 통신 조회 대상이 되고 하니까 예. 이걸 정말 침소봉대 가지고 일면톱에 이걸 갖고 사찰이라고 막 떠들어대면서 수사를 막은 거예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공수처장 뭐 구속시켜라고 하고 이렇게 나서면서 자기에 대한 수사 방어한 거예요. 예. 수사에 방어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일반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 당시에는 어떤 예. 수사 절차에 의해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저는 이게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늑장 통지를 한 것도 네. 뭐 목적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간에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 긴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검찰이 보유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데 보유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디넷 관련 보도했을 때 어쨌든 심지어 삭제했다고 확인서까지 써주고 나서 디넷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에서조차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이 없다. 그거는 동일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유 자체가 어떤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법의 범위를 밖에서 예. 보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찰입니다. 예, 예. 왜? 그 써먹으려고 보유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 이용하지 않았다,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한다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검찰은 보유하는 것 자체가 예. 써먹으려고 수사에 이용하려고 활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거든요. 예. 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3월 달에 저희들이 디넷 보도를 했잖아요. 예. 휴대폰을 갖다 통째로 저장을 해놨다. 예. 그 뒤에 나중에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 몰래 저장하는지를. 예. 근데 그때 그걸 알고 나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그런 일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예. 저장해놨던 거를 그 저장해놓은 디넷에다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옛날 거 꺼내가지고 예. 수사에 활용하고 재판에 활용하고 예.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디넷에다 넣어놓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검찰 디지털 캐비넷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충분히 그 의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과도하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디넷 보도와 맞물려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통신 사실 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 디넷과 함께 엮어서 그 안에 넣어놓고 또 써먹을 그렇죠. 수 있는.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다, 수사가 끝났거나 재판이 끝났던가 폐기를 지워야죠. 해야 되는데 예, 예. 폐기에 대한 규정도 없어요. 폐기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디넷에다가 똑같이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이렇게 의심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 예. 네. 설마 그랬겠냐마는 그럴 목적이었거나 실제 그랬다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정보 재활용이라든지 개인들이 또 모르게 이걸 했다고 하면 정보 침해다. 이거 이제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거. 예. 활용했다면.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이제 디넷에 넣어서 활용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실제 저희가 초반에 다뤘던 것은 결국 이 뉴스버스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도 검찰 쪽에서 수사에 진전이 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버스 네. 쪽이랑은 지금 현재 영향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되어가고 있는지 우선 좀. 이제 이 수사의 사건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예.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의 예. 어떤 그러니까 인터뷰가 녹취록. 있었는데 네, 인터뷰가 네, 네. 있었는데 예. 그게 6개월 뒤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두 사람 간에 책을 예. 이렇게 사고 팔고 한 예. 게 있었잖아요. 이게 예. 드러나면서 네.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그 수사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부산저축
은행 부실 수사 의혹, 이 2011년도에 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예. 당시 대검 중수부의 과장으로서 주임 검사였어요. 예. 그래서 그 의혹을 대선 국면에서 후보 검증 차원에서 뉴스버스가 하고 경향신문 제일 먼저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대장동 대출은 왜 빼고 수사를 했느냐? 예. 이 뭐 의도적인 거냐? 예. 아니면 빠진 거냐? 예. 뭐 이 의혹을 제기한 거죠. 예. 그 당시에 후보니까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수사를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한 다음에 뉴스타파랑 여기에 묶어가지고 뒤에 소위 말하면 김만배 프레임, 김만배가 윤석열 낙선 목적에 의한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 민주당하고 손잡고 배후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런 언론들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의혹 보도를 했다. 예. 이게 이 프레임을 갖고 처음에 결론 내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예. 이미 결론 내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하면 수사도 안 해놓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죠. 주장일 뿐이죠. 아니 주장이 아니라 예. 이 사건의 성격 규정을 이미 예. 아무것도 나온 거 증거도 없고 실체관계 수사를 안 했어요. 예. 예. 그 실체 규명은 언제 나와야 되냐면 수사를 다 한 다음에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이 이제 그 당사자의 그 억측이나 이제 주장일 뿐이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2의 고발 사주 사건이라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2024년 4월 총선 전에 이제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예. 근데 점점 피크가 총선 전에 와요. 예. 총선 전에 못 써먹었지만 예. 오거든요. 예. 그러면 고발을 촉발한 게 뭐냐? 예. 실제 고발 사주 사건은 대검 수사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전송해가지고 국민의힘에다 전송해서 예. 고발해달라고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뭐냐 김은혜 대통령실 당시 홍보수석이 예.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뭐 이걸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추측한데 읊어준 거를 갖다가 예. 받아쓰기 해가지고 예.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뭐 추측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고발 주체가 둘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이 사건은. 예. 고발 혐의는 뭐냐? 같은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때는 누구의 명예훼손이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훼손이라고 고발 사주가 된 거잖아요. 예. 이건 누구의 명예훼손이에요? 윤석열 윤석열의 대통령이.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예. 수법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배우, 지시, 한 의심 인물. 그 당시에는 누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하면 예. 총장 말만 듣는 조직이에요. 예. 일방적으로 총장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걸로 의심을 할 수 있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 수사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기 마음대로 이때 대선 공작으로 기자 앞에서 브리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 배우가 다 윤석열 대통령 의심이 되잖아요. 예. 수사 실행 여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고발 사주가 안 됐잖아요. 예, 총선 전에는. 예, 예. 나중에 총선 끝나고 해서 됐잖아요. 예. 실제 실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청와공 의원이 기소까지 그 당시에 됐잖아요. 예. 이 건 총선 전에 대대적 수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때도 총선 전에 수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최강욱, 황희석 의원을 낙선시키려고 예. 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 인물이 그 당시에는 누구예요? 유시민, 최광욱, 황희석, 뉴스타파, MBC 그리고 소위 이런 것들을 제보했던 제보자 예. X라는 사람. 예, 예. 이 사람들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엔 누구예요? 민주당 화천대유 TF가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캠프, 예. 이재명. 예. 이거 이제 배우 인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대상은 뉴스버스, 경향신문, 예. 뉴스타파, 그리고 김만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권 언론 고리, 정치권하고 그 당시에 언론하고 연결 고리를 누구로 봤냐? 예. 고발 사주 때는 제보자 X라는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건은 김만배로 보고 있어요. 너무 유형이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수사 대상 기사는 한번 볼래요? 그 고발 사주 때는 예.
고발 사주 우울에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기사가 뭐였냐면 예. 뉴스타파에 나왔던 김건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대상인데 예. 지금 이거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석 보도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네요. 계속 듣다 보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대상 행위도 보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네. 고발 사주 때는 4.15 총선 개입, 총선 개입 목적의 조직적인 일련의 허위 기획 보도다. 예. 이렇게 수사를 그 당시 검찰이 이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예. 그 총선 개입 목적이라는 최광욱, 황희석 당선, 네. 그 목적으로 나서 고발 사주를 한 거잖아요. 예. 예. 그걸 노리고 나서 허위 기획 보도를 했다라는 게 검찰이 그걸 갖고 수사 이제 하려고 예. 고발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대선 개입 목적이었다. 예. 그러면서 뉴스버스나 경향신문, 뉴스타파 이런 데가 조직적으로 일련의 허위 기획 보도를 했다. 이게 다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검찰은 예. 이걸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이라고 붙이고 있지만 예. 저는 제2의 고발 사주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서. 내가 뉴스버스에도 한번 기사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예. 네. 그리고 검찰의 어떤 그 명예훼손 근거가 뭐냐면 예. 고발 사주 때 고발장을 한번 보세요. 예.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에. 예. 근데 그 명예훼손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예. 김건희 주가 조작 사실 아니다.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한동훈 그 검언유착을 MBC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검언유착 사실 아니다. 예. 이 주장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예. 명예훼손했다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검찰이 했어요. 하려고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이 수사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그 언론들이 보도했잖아요. 예. 근데 그 명예훼손의 전제는 뭐냐면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아니다. 예. 이게 전제예요. 예. 이거 확인된 거 있습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에요. 예. 현재까지. 예. 주장인데 이 주장을 사실로 놓고 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똑같잖아요.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이라니까요. 그리고 네. 요 대목은 이제 대표님도 일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지만 명예훼손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걸 원래 수사권이 없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예, 예. 검찰이 불법 수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근거가 없는 지금 수사 아닌가요? 검찰은 두 개 있잖아요. 경제범죄하고 부패범죄. 예. 이거 이제 이 중대범죄 이렇게 수사하게 돼 있는데 예. 명예훼손은 여기에 검찰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장동 관련 사건, 자기들 그 수사 범위에 부패 범죄에 들어가 있는 대장동 사건과 예. 김만배를 연결시켜서 지금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명예훼손 자기들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같이 하는 이렇게 거다.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만배 프레임이 깨지잖아요. 예. 깨지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엉터리 불법 위법 수사를 한 거고 예. 이 위법 수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민형사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럼 이거는 그럼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당하신 일이나 이런 그렇죠. 모든 것들이 위법 불법 수사를 하는 거죠. 손해배상 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다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명예훼손 수사 할 수 없다니까라고 얘기하면은 왜 안 돼라고 이제 돌아오는 응답들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됐는데 예. 이 검찰청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못하게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런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라는 사건 관련자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건은 하게 돼 있다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자기들 예. 가져다 하는데 예. 저는 김만배 프레임에 넣어서 지금 그래서 짜 맞추는 거예요. 예. 정당성을 막 부여하고 예. 하기 위해서 예, 김만배 프레임이 예. 있다. 예. 근데 저것 완전히 다 짜 맞추기다. 예. 나중에 재판에서 다 드러날 거다. 예.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림, 김용진, 한상진 여기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네. 뉴스버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뉴스버스 경향신문 결론이 남아 있어요. 예. 어제도 보니까 이제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하나씩 처리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뉴스버스 경향신문 관련 부분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그만큼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겠죠. 예. 하지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9월 15일이 임기가 끝나죠? 끝나거든요. 네. 그럼 차기 총장이 들어와야 되고 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달 안에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소나 불기소나 판단해서 예. 알겠죠. 근데 예. 저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예. 만약에 불기소를 압수수색까지 다 하고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예. 불기소를 하는 명분이 자기들이 했더니 어떻더라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님 김만배 공소장을 보면 예. 마치 김만배 프레임에 의해서 김만배 그 어떤 뒤에 배우 조정에 의해서 제가 예. 뉴스버스 보도를 막 한 것처럼 예. 김만배 프레임을 전파시킨 것처럼 예. 이렇게 이 공소장 틀을 짜놨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저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근데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예. 법정에 가서 싸워야죠. 예. 근데 이미 그 입증할 수 있어요. 기소 내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소 여부는 뭐랄까 재판에 넘어가는 쪽에 대한 더 전망이 더 많으신 거죠? 더 아직은 높다고 모릅니다.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뭐 아직은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네. 왜 이러냐면 예. 자 보세요. 제가 아까 격분에서 예.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의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할 때 예. 대장동 대출을 고의로 뺐느냐 빼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수사의 본질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엎어치기 해갖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 명예훼손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나중에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을 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예. 대장동 대출을 예. 뺐느냐 예. 아니면 대장동 대출을 어떤 브로커 있지 않습니까? 조모 예. 씨랑 예. 그 브로커 수사를 뺐느냐 의도적으로 뺐느냐 예. 이 부분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다. 예. 본질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뉴스타파 뭐 한상진 기자나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예. 저도 만약에 예. 기소가 된다 그러면 예.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하고 예. 그 당시 수사팀 증인 신청하고 예. 그리고 금융 브로커들 다 증인 신청하고 해서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전제로 하고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판에서 그걸 따지는 예.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예.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원래 대표님은 단정하지 않으시는 성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네. 재판에 넘어간다는 건 몹시 골치 아픈 일이라서 기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 뭐 희망과 기대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번잡스럽고 좀 뭐 귀찮고 대응도 해야 되고 예, 하지만 예. 이런 걸 어차피 기사도 썼는데 예. 기사를 써서 또 취재한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얼마든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진실 규명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미 이제 기소가 되신 분들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뉴스버스의 상황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짧지 않은 인터뷰였습니다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 다뤄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좀 금방 갔습니다. 그러네요. 예, 금방 갔고 아무튼 이 뉴스버스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보도들 또 어떤 이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런 일들이 뭐랄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는 굉장히 좀 지금까지는 언론 탄압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찰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뉴스버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양질의 보도 또 취재하고 있으니까 이진동 기자와 뉴스버스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말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뭐 하셔야 될 것 못했다기보다 검찰에 이제 좀 예. 한마디 정도 한다 그러면 예. 이제 그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에 대해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저들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의혹을 쓴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승냥이 때처럼 검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사실 하명을 한 거거든요. 예. 중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 있다고는 하지만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들이 때로 달라들라고 할 건 아니다. 예. 그만해라. 예.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이 제대로 하려 그러면 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관 마약 수사도 또 예. 외압 의혹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저런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제대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제대로 해야 되고, 예. 이걸 제대로 해야 검찰이지. 예. 이런 똥개들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예. 언론들 예. 이렇게 수사하는 거 예. 이거 검찰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예. 살권수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예. 검찰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예. 그런 호기롭게 과거에 외치던 살권수를 해야지. 예. 이런 언론 탄압이나 언론 탄압하는데 앞 선봉에 서가지고 예.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버전 윤석열 후보의 당시 표현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런 힐라를 듣는 겁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반부패 수사부에 있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미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런 통신조회권뿐만 아니라 검찰의 이제 그 민간인 사찰 문제들까지 다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이진동의 속터뷰는 이진동에 대한 속마음을 알아보는 이진동에 대한 속터뷰까지 좀 나아가 봤습니다. 충분한 여러분들께 설명과 정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인터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